자, 오늘 재소환됐죠? 출석 장면부터 보고 가시죠. SNS에 입장문 올리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오늘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출국 금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청조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나요? 본인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뭐 보신 대로 아무 얘기도 안 내요. 네, 이게 두 번째 경찰 출석이었습니다. 지난 6일에 첫 번째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오전 10시쯤에 송파경찰서에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무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저께인 6일에 10시간 넘게 진행된 첫 조사에서는 전 씨의 사기 행각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이 남 씨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또 해외 출국이 잦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이 남 씨를 고소한 사람은요, 전 씨의 공범이라면서 고소를 했는데 이 남 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짜 3주 전만 해도 사기꾼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남현희로 이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자, 일단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학부모가 남현희 씨를 고소한 이유가 뭐예요? 자, 이 학부모 남편이 의사라고 합니다. 이 전청조가 하는 앱 개발, 투자 설명회에 참석을 했는 것 같고요. 투자금을 좀 사기를 당한 걸로 보입니다. 11억 원 정도 피해 금액이 있다 그러고, 이 부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 당시 투자하는 사실에 대해서 남현희 씨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돈도 세아리는 것도 봤다. 그래서 공모 아니냐라고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한편 남현희 씨 같은 경우는 함께 만난 거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투자 권유 얘기를 듣지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에서 이 돈을 꺼내서 세어본 적은 있지만 요 세어본 돈은 이 투자금은 아니고 다른 돈을 세어봤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소하신 분 당신들 돈을 센 건 딴 돈 아니에요. 센 겁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죽어야 끝날까? 여기서 내가 누구죠? 남현희 씨입니다. 남현희 씨는 여전히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 명예까지, 스스로의 명예까지 떨어뜨려가면서 사기를 친 이유가 없고, 이 상황이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인가라고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고 있고, 나 전청조가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얘기를 한 게 어머니에게 차를 사줬다거나 아니면 용돈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본인의 SNS에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 남현희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청조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서 그 렌트카 회사에서 어머님 앞으로 해서 차를 하나 렌트해 드리겠다. 렌트비는 내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렌트를 했는데 막상 한 2번 정도밖에 돈을 렌트비를 내주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까 이 전청조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동차 렌트를 알선해 준 다음에 그걸 하면 신용정보가 나오잖아요. 예. 차를 렌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되는 차를 렌트할 수도 이게 나오니까 그런 사람의 자력을 파악한 다음에 투자를 유도해서 사기치는 피해자를 찾고 있던 방법이었다라고 지금 남현희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 드렸다는 것도 2번, 300만 원 한 번, 500만 원 한 번 이렇게 2번 딱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26년 동안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지만 사기꾼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펜싱 국가대표로서 태극기를 달고 이렇게 국위를 선양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논란이 컸던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네, 일단 본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은 잘 쓰지 않게 돼서 여동생에게 넘겼고, 그 외에 이 전 남친에게 사준 그 벤츠 S클래스 차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2022년 지난해 3월에 구입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리스료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해서 남 씨가 가져오게 됐는데, 한 대를 처분하려고 했더니 전청조 씨가 내가 렌트카 사업을 하니까 그걸로 돌릴까라고 말을 꺼냈다가 아니다, 그냥 내가 매월 리스료 낼 테니까 내가 그거 타도 돼? 라고 해서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의 그 차량이 범죄 활동에 사용된 부분이 확인돼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전청조가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요? 거기서 자기 이렇게 가슴 수술 한 부위를 이렇게 막 공개하는 그런 네.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남현이가 권유해서 내가 그 수술을 큰맘 먹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현희 씨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전청조가 수술을 했다는 건데
그것은 본인이 예약을 해서 본인이 한 거지 자신이 뭐 권유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또 가족한테는 갈비뼈 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 SNS에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갈비뼈 수술, 가슴 수술이 아닌 이거 말고도 처음에 1월 9일 날 만났었는데 당시 사업 제안하면서 뭐 언니 동생으로 지냈는데 그때 이미 남자였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남자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그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일자죠, 일자. 예, 네.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현희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주장을 정리를 하자면 나도 피해자, 나 공범 아니고 피해자다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뭐 저번 방송에서도 그러셨고 계속 이 교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그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에서 일어났던 그 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자, 과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남현희 씨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별 얘기를 않고 있어요. 네, 뭐 그 내용을 여전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것처럼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피해자가 틀림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윤리적 책임이라도 있다면 지금에라도 지금 피해자와 피해자의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명확하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건 인정 안 하고 이제 자기가 계속 똑같이 이제 피해자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이 또 이제 언급하지 않는 게 뭐 이 코치와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책임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이 코치가 사실은 이제 전청조 씨를 이제 펜싱 협회에다가 2월 달에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돈 되게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펜싱 협회에 후원 의사 30억의 후원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게 불발이 됐고 나중에 7월 달에 다시 또 남현희 씨가 자리를 만들어서 이 이제 펜싱 협회 사람과 전 씨와 남 씨와 당시에는 누가 입회를 했느냐. 결국은 성폭행 가해자로 밝혀진 그 코치가 3명이 입회를 한 모임을 7월 달에 아마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직전에 셋이서 협회 사람들을 만난 그 모임도 또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코치의 존재나 그 코치가 피해를 준 그 피해 여중생들의 존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싹 빼놓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피해자 오케이. 자, 그것과는 별개로 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놔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양 변호사님. 그리고 남현희 씨가 내가 실제 임신을 했다라고 믿었던 내용이 담긴 그 무슨 대화도 공개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가 이 결혼 발표를 하기 전에 그때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 카카오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새벽 시간에 전청조가 뭐 하고 있느냐, 건강이 어떠냐는 식으로 안부를 물으니까 이 남현희 씨가 대답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 속은 괜찮은데 어제부터 또 먹어서 큰일이다. 그리고 배가 나오는 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꾸 뭘 먹고 속은 괜찮은데 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본인은 임신했다고 믿고 있었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현희 씨는 3월경에도 한번 유산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2월에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4월에 이 산부인과를 찾아갔을 때 혈액 검사에 따르면 임신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도 한 번 임신했다가 유산을 했고 다시 그 이후에 아이를 가진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 따르면 K가고 아기 신발도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저게 사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 뭐 경찰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